안녕하세요. 자, 서폴리 검증점의 이주호입니다. 자, 오늘은 전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1회차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제외하고요.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회차 수업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은 서프, 자, 룰, 자, 서프 보드, 하우트 서프 입니다. 그죠? 자, 먼저 첫 번째 챕터인 그 서프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는 바다의 그 해수면이고요. 여기는 땅으로 이루는 지반입니다. 자, 멀리서 수에 너울인 친구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지반의 낮은 부분에 그 압력에 힘이 부딪히게 되면서, 자, 높게 솟아오르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시작해서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자, 높게 솟아오르게 되고, 브레이크를 시작해서 거품 파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우리는 서핑에 대해서 많이 보고요. 주변에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서핑이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죠? 자, 스노보드와, 왜냐면 스노보드는 좀 많이 아시거든요. 스노보드와 서핑을 조금 모양새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닮아있긴 한데요. 자, 스노보드는, 자, 산의 아랫지방, 곳에서, 자,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자, 리프트를 타고, 자, 어디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상 정상에 올라가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사면, 그죠? 고정된 경사면입니다. 그죠? 이 경사면에 위치 에너지를 일으키면서 좌우 운동을 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서핑은 근데, 자, 파도가 수율이 크면 좀 더 높은 파도산을 만들고요. 수율이 작게 되면 작은 파도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큰 수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육지에서 좀 더 멀리서 파도산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파도산이 만들어지는 지역까지 우리는 보드를 띄워 엎드려서 파도산이 만들어지는 지역까지 가야 합니다. 누가 저를 데려다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되면 파도의 산은 고정적으로 가만히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죠? 너울에서 솟아오른 다음에 브레이크를 하는, 그죠? 산을 만들고 있는 기관이라는 게 일정 부분 기관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자, 기관 내에 파도산이 만들어졌을 때 보드를 파도산에 올려야 되는 이슈가 처음에 있고요. 파도의 경사면, 그죠? 파도산의 경사면처럼 이 아이는 고정되어 있는 경사가 아니고요. 조금씩 유동하면서 형태를 바꾸는 형태의 경사면이라는 거. 그죠? 자, 고정된 경사가 아니고 바꾸는 형태의 경사라는 게 조금의 스노보드와 서핑의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서핑이 이해되기가 쉬울 겁니다. 자, 보통 파도가 보통 한 1m 정도 온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 서핑을 배우시면 그 파도가 만들어진 산까지 물을 저어서 가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으세요. 저희 금지대면 같은 경우도 한 1m 정도의 파도가 온다면 보통 70에서 100m 정도를 나가야지만 파도산을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저어가기에는 처음 하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역에 서핑을 하냐면요. 자, 파도산이 브레이크를 일으켜서 거품 파도가 붕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때 뒤에서 앞으로 미는 거품만의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이때 보드를 띄우고, 자, 보드에서 일어서서 거품에서 앞으로 쭉 밀려가는 서핑. 그죠? 우리가 처음에 저희 1회차 수업에서 하는 수업의 내용들은 이 브레이크 이후에 거품에서 라이딩을 하는 것. 이 영역의 서핑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자, 파도의 옆 경사면을 잘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자, 다음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은 자, 요렇게 오시다가 자,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꽝 쏟아지는 듯한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붕 하고 거품 파도가 아마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는 이 아이를 통칭해서 웨이브라고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파도는 부분별 명칭을 가지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은데 또 어려운 건 다 차차 하고 중요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알도록 할게요. 자, 파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울에서 브레이크를 일으키기 전 가장 높이 솟았다가 브레이크 되기 전 직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역을 탑 혹은 피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가장 낮은 부분, 가장 아랫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바텀, 그리고 파도가 경사를 만들었을 때 이 경사면을 페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영역은 이 탑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가장 먼저 브레이크를 일으키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크를 일으킨다는 이곳은 무언가의 물체를 앞으로 빰 밀 수 있는 힘이 이 파도에서 처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파도 타기를 하면 자, 파도의 탑 브레이크에서 파도를 만나게 될 건데요. 자, 파도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좌우측 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잘 없어요. 그죠? 제가 한 1년에 1000명 이상을 가르치고는 있는데 항상 그죠? 처음에는 파도에서 보드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정도의 컨디션이 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자, 파도의 경사면을 쭉 따라 내려왔다가 파도가 쿵 하고 부서지면 그 거품 파도에 밀려서 직진하게 되는 운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영역이죠. 그죠? 자, 이렇게 타시다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직장인의 경우 한 6개월 정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신다고 보면 자, 파도도 많이 갔기 때문에 경험치가 생기셨을 거예요. 그죠? 또 교육도 계속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너지는 방향에 따라서 좌측 혹은 우측의 방향을 선택해서 경사면 라이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좌우측 방향을 선택해서 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요걸 경사면 라이딩 혹은 사이드 라이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운동 너무 좋아하고 이 스포츠 너무 좋아하고 해서 계속 이 운동에서 노력하고 그리고 자주 와서 이 운동을 하시게 된다면 탑에서 떨어지는 속도를 이용해서 다시 탑으로 올라가게 되고 자, 다시 떨어지게 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혹은 들어가거나 다시 나오게 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요 정도 탄다고 보시면 그 노래방 화면에서 이렇게 타는 거 보셨죠? 그죠? 그 정도 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 타는 거예요. 그죠? 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서핑은 파도 타기이긴 한데 엄밀히 따지자면 파도의 경사면을 타는 운동이고요. 자, 실력이 늘어날수록 잘 타면 잘 탈수록 경사를 활용하는 구간이 훨씬 더 늘어남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서핑은 실력이 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같은 파도라도 좀 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데 그 기술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배우실 거는 서핑의 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룰은 규칙, 그죠? 규칙인데 야, 우리가 취미 서핑을 하러 왔는데 뭐 물놀이를 하러 왔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가 굳이 룰을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룰을 배우는 이유는요, 바다에는 누군가 시작점이나 끝나는 지점이 있지 않아요. 그죠? 자, 파도가 생기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타러 와서요. 자, 뭔가 특별한 룰이 없이 계속 타게 된다면 아마 누구는 굉장히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서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행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저만 룰을 모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룰을 알고 있으면 제가 자, 룰이 있는 바닷가에 혼자 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You get out! 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룰을 배우는 이유는요, 나의 안전과 그리고 그들의 안전 그리고 상대방과 우리가 함께 타기 위해서 룰을 인지하시고 바다에 들어가셔야 다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룰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룰은 뭐 서핑의 10개명 뭐 이렇게 있긴 있는데 하시면서 많이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위험한 순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그죠? 탑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 탑은 수엘이 흘러서 만드는 라인인데요. 자연에서 만들기 때문에 꼭 여기에만 브레이크가 되지 않을 거고요. 아마 이렇게 옆에 좀 앞에도 되고 좀 뒤에도 되겠죠. 그죠? 자연이니까 빵집안에서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육지에서 파도가 클수록 멀리서 이 존이 형성되게 될 거고요. 그죠? 파도가 작을 때는 앞에서 형성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탑이 많이 생기는 지역에는 아마도 서핑을 하러 온, 그죠? 서퍼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20 서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자,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정렬선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곳을 우리는 라인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는 뭘 하냐면, 자, 보통 50m 전후의 공간에서 너울을 발견하면요. 그 너울이 어떻게 흘러서 어디에서 탑을 만들지 이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경험이 많기 때문인데요. 보통, 자, 너울을 보고, 탑을 여기쯤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쪽 가서 보드를 등 뒤에 두고 탑의 파도에 밀려서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너울을 보면 이 파도의 탑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이 파도에서 내가 가장 먼저 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제일 빨리 탈 수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친구가 탑의 가장 인사이드에서 파도 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한 1m 정도 떨어져 있던 B라는 친구가 이 파도가 너무 타고 싶으니까 나도 타고 싶어! 하고 이 친구도 파도 타기를 시작하겠다.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제가 A인데 A가 파도를 잡아서 자, 떨어지려고 싹 옆으로 돌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요. 누군가가 하나 뻥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자, 서핑보드는 빨리 속도를 내는 애들이 한 20에서 25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심하게 빨리 달려가 사람을 빵 받는다면, 그죠?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우리는 B의 행위를 드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서핑에서 가장 비매너 행동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얘기를 영어 쓰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one wave, one pers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파도에는 한 사람만 타라는 얘기고요. 자, A가 파도의 탑에서 이 파도를 타게 된다면 이 파도에서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19명 혹은 199명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핑은 생각보다 좀 컴피티션이 좀 있는 운동이긴 해요.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탑을 차지하게 되고 그 사람이 파도의 우선권을 가지는, 그죠? 그런 형태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 1회차 수업에서는 다, 그죠? 이렇게 작은 파도에서 혹은 거품이 되는 파도에서 직진 라이딩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죠? 자, 이렇게 직진 라이딩을 하시다가 나 이 운동 너무 좋아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면 열심히 타셔서 라인업을 하시면 아마도 즐거운 경쟁을 통해서 파도를 탈 수 있는, 그죠? 규칙만 잘 지킨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탈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룰, 드랍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룰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룰은 라이너에서 어떤 사람들이 라이딩을 하고 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라인업을 원해서 라인업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라인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어가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쎄 하고 달려옵니다. 그죠? 저는 그 친구한테 오지마! 오지마! 너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잘 얘기했지만 그 친구가 미국 친구라서 제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여기에서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5시간 만에 처음으로 파도를 잡고 내려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첫 파도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앞길을 막어. 그죠?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부딪히게 된다면, 사실, 물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나와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웬만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자, 서핑에서는 라이딩의 최우선이고요. 라인업은 라이딩에 방해되지 않게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한다는 거, 두 번째 룰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라인업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 있다가 패들을 하다가 파도를 도전하게 되겠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타고 내려가는데 제가 보드에 섰지만, 자, 위치나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 보드를 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내가 놓친 이 보드는 아마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 형제들에게 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파도에 맞아서 보드가 구른다는 거는 생각보다 위험한 거거든요. 그죠? 자, 항상 그래서 보드는 in my chest. 그죠? 자, 가슴 속에 꼭
물론 이렇게 풍 빠져서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겠지만요. 그죠? 하지만 보드가 가까이 있는 게 내가 안고 있는 게 내 안전을 위해서도 훨씬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드랍하지 맙시다. 라인업은 돌아서. 그리고 보드는 in my chest입니다. 자, 다음은 파도를 타는 도구, 서핑 보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서핑 보드는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이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건 하시면서 서핑을 즐기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핑보드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가장 베이스, 기본이 되는 스타일은, 그 구분은 길이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자, 길이가 9피트 이상의 아이를, 자, 우리는 롱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7피트 이하의 아이를 우리는 숏보드라고 합니다. 이 사이의 길이를 펌보드 혹은 미니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고요. 그죠? 자, 보통 이 롱보드는 센치로 치면 2m30 그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드가 두껍기도 하고요. 그리고 와이드하고 길고, 그죠? 제 몸을 딱 얹는다면 제 몸을 완벽하게 이렇게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죠? 부력이 좀 더 좋은 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젓기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자, 잘 진행할 수 있는 밸런스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숏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 180 전후의 길이를 갖고 있거든요. 자, 생각보다 얇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앞이 뾰족하기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타는 제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엎드리게 되면 한 3분의 1만 뜨고 3분의 1은 가라앉게 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부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물젓기를 통해서 앞으로 갈 때도 롱보드보다 진행이 좀 더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밸런스도 좀 더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수업 때는 대부분 거의 모든 샵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롱보드로 시작을 하시게 될 거고요. 저희는 9.6, 9.2, 9.0, 8.0 사이즈의 보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각자 신체에 맞게끔 보드를 렌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드, 이 아이는 기초 초보, 이 아이는 고급자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스키와 스노우보드처럼 한 공간에서 하는 다른 스타일의 운동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처음 하실 때는 롱보드가 훨씬 더 적응하기가 편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 이건 롱보드의 미니어처입니다. 미니어처. 그죠? 자, 롱보드의 미니어처인데요. 명칭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윗 상판을 탑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래판을 바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드의 이 앞부분을 노즈, 뒷부분을 테일, 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지느러미 같은 애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핀이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한 개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짜리 정도로 세팅할 수 있고 세팅법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데 수월하고 수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홀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끈이 하나 이렇게 나와서 내 몸에 있는 다리에 묶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를 우리 리시코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수상 레저법에 대부분의 해양 레저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걸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자, 서핑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대신 이 리시코드라고 하는 아이를 꼭 착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구명조끼랑 똑같은 벌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아이의 활용법은 보통 보드만큼 길이한 애를 세팅해 놨어요. 그죠? 자, 물에서 빵 빠지게 되면 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자, 발에 묶여져 있는 끈을 잡아서 보드를 당기고요. 자, 그 보드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자, 보드가 밑으로 가라앉는 일은 없겠죠. 그죠? 자, 그렇게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착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해변에서 보통 알려드립니다. 자, 관리가 잘 된 리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서핑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